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코인 오마카세 김프로와 함께 코인 시장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2025년 7월 1일 화요일. 자, 오늘 이제 하반기 이제 시작됐죠. 하반기 시작됐고. 자, 올 하반기는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좀 하반기가 이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코인 시세가 쭉쭉쭉 올라가주는 그런 이제 하반기가 이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자, 이제 코인 시장이랑 맞물려 갖고 우리가 주식 시장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유동성에 따라서 이런 위험 자산 선호 심리,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그죠? 저는 똑같은 맥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언급 드렸지만 초위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초위험 자산은 결국에는 알트코인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초위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에 속하는 그런 이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것이 조금 더 세월이 흐르게 되면 금과 같은 이런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만. 자, 그래서 위험 선호 심리가 이제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우리가 이 위험 자산을 더 샀으면 샀지 매도를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유동성이 이제 들어와주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그 유동성은 꺾이지 않았고, 과거의 어떤 그 2020년 코로나 때와의 흐름이랑 좀 비슷하게 이제 흘러간다라고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지금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S&P 500 지수 차트를 좀 보면서 우리가 좀 같이 비트코인 시장도 코인 시장도 같이 한번 짚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자 불장, 우리가 계속 외쳐야지 불장이 오는 겁니다. 댓글로 불장이라고 딱 눌러주시면, 자 우리 이제 텐션 있게 불장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자 불장 오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들의 염원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장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이제 S&P 500 차트예요. S&P 500 차트인데, 자, 여러분들이 S&P 차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한 뭐 2029년 이때 당시 리만 브라더스 이슈가 터졌었죠. 이때는 코로나입니다. 이때는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 뭔가가 이제 관세 이슈가 될 건데, 이제 트럼프 이 관세 이슈가 그만큼이나 파급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때 코로나고, 요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리먼 사태, 이때 이후로 엄청난 낙폭을 줬었고, 이 낙폭을 만회하는 상승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요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요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있었어요. 전쟁. 그죠? 그리고 이번에도 그러한 낙폭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리만 브라더스급, 코로나급의 낙폭이 나왔다라는 소리예요. 항시 이런 이제 낙폭이 일어난 이후에는 유동성 장세가 왔었습니다. 유동성 장세. 우리가 금리 상승기에는 유동성 장세가 오지는 않아요. 금리 하락기에 유동성 장세가 오는 거고, 지금도 어떻게 봤을 때 연준이 피봇 전환, 그러니까 9월 달부터 다시
3번 연속 인하를 한다. 뭐 요런 얘기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번에도 역시나 과거의 흐름처럼 이런 식으로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예상되는 범위가 이제 8,000포인트. S&P 8,000포인트. 정말 꿈만 같죠? S&P가 8,000포인트 가면 비트코인 또 어디까지 가 있을까? 그런 좀 의문들도 있고 하여튼 간에 이번에 낙폭도 이만큼의 낙폭과 같이 굉장히 컸었다. 그 이후에 회복세도 빠르게 나왔다. V자 반등이 거의 나왔죠. 요때도 거의 이제 V자였고, 그죠? 그러면서 쭉 올라왔고, 쭉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결국에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선행 지표로서 보는 지표가 뭐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M2 자금. 그죠? 자, M2 차트를 대비를 해봤을 때 M2 역시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거. M2 자금은 약간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 이때도 선제적으로 올라왔었고, 지금도 이제 선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아까 8,000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성은 일단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8,000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이제 가정을 하는 거고, 최근에 어떤 낙폭을 좀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저점 대비해서, 자, 요거 같은 이제 일봉인데, 자, 추세 기반 피보나치, 저점과 고점, 그리고 최근 저점 때를 이제 이어봤을 때, 자, 과연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1.618 구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1대1 구간인 이 7,400포인트. 어쨌든 지금 이때도 이 정도의 낙폭을 주고 꽤나 많이 올랐었거든요. 마찬가지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요때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랑 여기를 이어봤을 때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올랐나요? 1.618 구간까지 올라갔었죠. 올라가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단순히 이제 제가 좀 대비를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런 식의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에 어떤 파동 또한 저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해 봤을 때 1.618 구간이 대략적으로 9,000포인트.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6,200포인트인데 대략적으로 지금 구간부터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S&P 지수가 한 44% 정도의 상승률을 지금부터 보여줄 것이다. 요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비트코인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승률로 봤을 때는 뭐 MSTR 미국 주식 중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동안에 가장 커다란 이제 퍼포먼스를 보였고 그 다음이 이제 비트코인. 그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도 굉장히 좀 크게 오를 것 같고 앞으로. 근데 약간 리스크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긴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워낙 전환 사채를 많이 쓰는 이런 회사이다 보니까 이런 재무적인 리스크나 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S&P 9,00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설을 좀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S&P 역시 건강한 조정을 줬기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보수적으로 봐도 7,000포인트 이상은 뭐 무난하게 이제 올라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점들로 봤을 때 비트도 향후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제 비트 역시 최근 이제 저점이랑 최근 고점
그리고 이제 조정 구간까지 이제 봤을 때, 대략적으로 1.618 정도로 계산을 해봤을 때 150K까지는 무난하게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1차 관문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 0.5 구간인 지금 116K 정도, 여기를 좀 넘어서 서줘야 됩니다 사실. 근데 지금 약간 여기서 추세 저항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추세 저항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를 완전히 뭐 저항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CME 갭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 갖고 좀 남아 있는 게 좀 있다 보니까 CME 갭 역시 대부분 다 이제 메꾸고 올라간다라는 점을 봤을 때, 뭐 과거에도 뭐 이런 식으로 다 메꾸고 올라갔었거든요. 메꾸고 여기도 메꿨고, 그 지금 현재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게 요 구간 지금 메꿨고요. 그리고 요 구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106K까지는 무난하게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 106K를 지지를 하지 못하게 되면 조금 더 좀 빠질 가능성이 있겠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제 CME 갭이 밑으로 이제 형성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남아 있는 게 92K입니다. 근데 이거 여기까지는 뭐 당장에 뭐 이렇게 치고 내려갈 만한 뭐 그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굉장히 좀 흔들리기 이제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렇게 약간 추세 저항받고 떨어지는 부분들 사실 뭐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는가가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그 4시간 차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지가 되어져야 되는 구간이 지금 105K입니다. 105K. 지금 여기랑 지금 106K부터 105K 요 구간이 지금 지지가 되어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단기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 여기를 좀 크게 이탈하게 되면 추세 하단까지도 우리가 열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방어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제 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 약간 이 구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이 손바뀜이 좀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비트코인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던 이런 이제 조금 이제 중기적인 투자 성향이 강한 투자자들이 최근에 좀 매도를 하면서 약간 좀 손바뀜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장기 투자자들의 이런 매도세가 이제 지속되는 구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시세를 좀 유지를 시켜줬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받아주는 이 새로운 매수세도 있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차익 실현이 아니고 약간 손바뀜 과정으로 봐야 돼요. 이거를. 손바뀜. 손바뀐 과정에서는 이제 물량 소화 관점에서 봤을 때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상승세가 폭발적인 상승세가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지속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와주게 되면 신규로 또 받아주는 이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그려줄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M2 자금 또한 타이트하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S&P와 더불어 갖고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그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최근 들어갔고 추세 돌파가 한번 시도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고 좀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소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5일선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 구간이 대략적으로 한 105K 정도 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 뭐 건강한 조정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런 식으로 중심선을 딱 그었을 때 이 중심선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이 하단 라인까지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 라인 구간에서 이제 지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관문은 일단 5일선이에요.
그러니까 105K를 이탈하면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조금 더 밀었다가 이제 간다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을 이제 보고 있다. 근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단순히 그냥 현재 구간에서 이 소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입이 안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입이 좀 많이 하시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기회로 좀 삼으시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 모든 코인들이 지금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에요. 모든 코인들이 지금 다 가자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분위기는 생길 겁니다. 그 시점을 올 이제 하반기로 이제 보고 있고요. 하반기 뭐 몇 월이 되건 하반기로 보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될 건데 그 전까지는 약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이제 뭐 알트들 보면 약간 이제 종목별로 따로 이제 강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좀 위주로 좀 보시되 지금 이제 7월 3일 날 또 이제 중요한 또 일정 XRP 관련한 또 일정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좀 주요 모멘텀이 이 생기게 되면 여기서 약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알트들도 갑자기 분위기를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뭐 서서히 오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또 이게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 우리가 알트 코인들도 지금 사실 뭐 이런 알트 차트들을 봤을 때 여기서 쌍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좀 잘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약간 이런 패턴이 지금 나와주고 있죠. 이런 패턴.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제 대부분의 알트들이 이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동안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자, 요 구간만 이제 우리가 잘 버티면 우리가 이제 크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김프로의 이 히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이제 보시면 된다.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그 덱스들 좀 나중에 향후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좀 올라와주게 되면 이런 덱스들은 금방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대장 코인이 일단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분위기 탄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이고 솔라나 빨 코인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솔라나가 올라와줘야 되는데 솔라나의 요즘 TBL 데이터를 봐도 여기서 지금 현재 반전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나가면서 봤을 때 우리가 이 구간에서 약간 차트가 좀 무너졌다 하더라도 매집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차트가 좀 이상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물론 의심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혀 뭐 예를 들어 이런 언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 전혀 문제가 없고 뭐 어떤 그 재단 측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악재들도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뭔가 이제 세력들의 어떤 개미털기 그런 맥락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히든 코인 절대 흔들리지 말고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매매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갖고 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여기다가 좀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을 해 주신 분들께 이렇게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그리고 추가 매수 관점의 매수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중 축소 가격까지 뭐 여기를 이탈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는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중은 딱 적정하게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비중을 한 50% 가져가면서 나머지 이제 알트들 30% 가져가고 나머지 어떻게 20% 정도는 현금을 이제 보유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 있어서 가장 베스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뭐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장세가 오더라도 전혀 저는 뭐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알트들을 몇 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10%씩만 매수를 하세요. 10%씩만. 너무 종목수 막 많이 하지 말고 10%씩만 하고 뭐 예를 들어 내가 현금 한 20% 정도, 비트를 한 40% 주고 나머지 10%는 뭐 단기 매매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좀 잘 대응을 해갖고 이 코인으로는 한번 우리가 좀 성공해서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한번 계속해서 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히든 대응 관련해갖고 필요하신 분들은 010-6492-1704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자, 개별 알트들 좀 보면 이제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서 61선 구간에서 지지 라인 받고 지금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 지지 삼아 갖고 지금 21선 돌파 시도하는데 이 친구 만약에 여기 추세 이제 돌파하게 되면 한번 좀 크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브먼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무거운 코인이다 보니까 여기만 잘 뚫어내게 되면 무난하게 요 구간까지는 우리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최근 들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 친구도 그동안 이 개미들의 물량을 많이 털었거든요. 그래서 매집이 어느 정도 좀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욕심 많은 세력인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이제 더 크게 갈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인데 역시나 이 친구 같은 21선 이탈하면 그냥 잘라야 돼요. 21선 이탈하면 그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70만 원대를 다시 그냥 직전 고점 갱신을 했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좀 참고하시라고 가이드 딱 드렸으니까 2차 추세 저항 라인 76만 원 확인하시고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뭐 비트코인 캐시 우리 다 같이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저도 한 30%인가 40%인가 수익인데 30%인가? 요때 드렸죠. 그래서 한 76만 원대. 여기서 한번 뭐 그냥 전량 매도로 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도 하여튼 잘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라가 계속 이제 윗꼬리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코인 역시 저는 뭐 아직 끝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지금 계속 이제 윗꼬리를 달고 막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윗꼬리 먹고 올라가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갖고 엄청난 또 매집이 또 들어왔었고 지금 뭐 여기서 차익 물량들이 뭐 일정 부분들은 좀 나왔지만 크게 막 차익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볼만한 것 같고요. 토카막 네트워크는 여전히 하방이 강한 상황에서 반전을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하방이 강합니다. 여전히 메타디움 하여튼 이런 잡주들도 조금씩 이제 움직여주고 있어요. XRP XRP가 지금 3,000원대를 사수를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 이 상승에 있어 갖고 약간 리테스트를 주는 구간인데 조금 이번에 이제 7월 3일 날 일정에 따라서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XRP급이 좀 살아나줘야지 알트 시장이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놈이 좀 살아나줘야 됩니다. 결국에는 요놈이랑 솔라나 이 두 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더리움은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이더리움은 나중에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대장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하고 이 XRP라든지 솔라나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알트들도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고 요놈들이 좀 빨리 좀 살아나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그러니까 솔라나 너가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솔라나도
최근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여기 빨간 선 라인 21선이 아니고 여기 어디냐? 121선이네. 121선을 뚫어낸 이후에 지금 현재 리테스트를 주는 구간인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이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반등을 좀 내어줘야 된다. 반등 타점이 되긴 했어요. 사실 솔라나도. 그래서 좀 모멘텀이라는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그 XRP라든지 뭐 솔라나라든지 ETF 승인 이슈가 가장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만 좀 잘 일어났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들도 좀 잘 투자를 하시길,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을 때 좀 알트 불장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너무 이리이리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뭐 많이 물려있다 하더라도 분위기 바뀌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붙들고 계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중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는데, 자, 끝으로 이제 김프로가 이제 7월 달에 진행하고 있는 이 이벤트에 대해서 7월 달에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지금 당장 내가 이제 현금은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코인 시장에서 이런 막연하게 굉장히 지금 내가 초보자인데 코린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프로 N자 패턴 스윙방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N자형 패턴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눌림목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눌림목. 우리가 어디까지나 눌림목이라는 것은 저점대 지지 라인대를 지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는 선에서 우리가 잡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손절가도 좀 짧게 잡는 거예요. 이런 이제 N자형 패턴 사골매매 같은 경우는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성공률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매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좀 초보자들한테 좀 적합한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상향 종목 위주로 해서 이제 진행하는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복잡한 분석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호를 잘 보시면 됩니다. 라이브 매매 신호를 보시면서 이 소액으로 시작을 해갖고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자, 여기서 이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나가기 때문에 딱 요대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투자금 비중을 막 많이 하시기보다도 소액으로 이제 연습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일단 매매부터 먼저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안정적인 패턴으로 매매를 하는 만큼 이 소액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요. 우리가 항상 이제 실수하는 거는 팔아야 될 때 항상 사고요. 사야 될 때 항상 팔기 때문에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야 될 때랑 팔아야 될 때를 계속 엇갈리게 하니까 이게 계속 손실만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야 할 때, 팔아야 할 때, 물론 이런 구간에서 돌파 매매도 가능하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이 부분은 사실 고수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매매를 좀 위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신호에 맞게 딱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좀 코인을 한 지 좀 어느 정도 됐고 나는 뭐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청 안 해주셔도 돼요. 어느 정도 나는 이제 매매를 할 줄 아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프로젝트에 신청을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이 시장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맨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맨날 팔아야 될 때 사고 사야 될 때 파는 매매를 반복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 010-6492-1704로 김프로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N자형 파동 매매를 좀 이용한 이런 매매들을 토대로 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010-6492-1704로 김프로 세 글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